안녕하십니까. 지금 속보가 뜨는 게 이재명이가요, 뭘 했냐면 이제 그 내란에 책임이 있으면 정치인도 특검을 하겠다. 야, 이제 그 노골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 노골적으로 이제 그 마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 정치인도 특검하겠다. 내란에 책임이 있으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엄한 날 빨리 국회로 이게 빨리 들어와서 해제를 해야지 왜 느릿느릿 이준석이도 뭐 집에 가서 샤워하고 들어왔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회의한다고 왜 느릿느릿 들어왔냐. 이것도 내란 방조 아니냐. 그러고 뭐 심지어 이게 통화내역까지 다 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으면 이거는 내란범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들도 특검하겠다.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면 처벌해야 된다. 노골적으로 그 정치 보복의 야욕을, 마각을 드러낸 겁니다. 드러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입에서 뭐 국민 통합이 어떻고 뭐 화합이 어떻고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그 정치 보복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그리고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노골적으로 떠든 게 이재명입니다. 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자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이게 이미 선거 다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정치 보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요, JTBC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 제가 이제 고정으로 계속 출연하던 프로입니다. 옛날에 JTBC 장르만 여의도. 여기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뭐랬냐.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아직도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 정부에 엄청나게 숨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요들 중에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할 때 찬성도 안 했죠. 그냥 하여튼 현장에 있었던 사람. 누가 계엄을 찬성했겠어요? 김영현 장관 빼고. 그 이상민 장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계엄을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강요들 중에 상당히 있다. 그러면서 실제 윤 대통령이 강요에게 협조 요청하고 협조한 데가 많다.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 묻고 특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이도 출국 금지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아니, 계엄에 대해서 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아마 제가 있었으면요, 실효성 차원에서 저는 뭐 워낙에 국회 폐악질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병력 몇백 명으로 제압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뭐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찬성한 반대하고 이게 따라서 내란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계엄에 찬반 의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아마 대다수가 반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심의기하니까 과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내란으로 처벌해버린다? 돈다르게 반대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정치 보복이 명백한 거죠. 강요들 중에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떠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특검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야.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그때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거기에 국민의힘이 누가 동조했느냐. 누군가에게 동조했다고 이재명이는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나 이쪽에서 왜 한동훈에게 현장에 갔으니까 이쪽에서 계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동조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모르지. 이준석이도 샤워하다 왔으니까 또 내란 제록에 이준석이까지 잡아야 할지 모르지. 하여튼 참 말도 안 되는 게 정치 보복이죠. 아니, 집권당이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면 좀 알아보고 왜 했는지 이유도 보고 좀 당론을 모아서 국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반이면 해제하면 민주당 너금해도 해제되는데 뭘 방해했냐? 뭐 국민의힘이 너 방해했냐? 너금해도 과반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통화 내역도 조사하고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해제를 방해했다면 엄중 규명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 말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빨리 안 온 사람들 한동훈계 10몇 명 온 사람 빼고 18명인가 빼고 전부 다 특검해서 처벌하겠다.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 아닙니까? 노골적인. 아니 계엄하면 딱히 몇 분 내에 국회 오라고 법이냐? 좀 이렇게 의논도 들어보고 이유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도 해보고 갈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이렇게 내란이냐. 내란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바로 그 정치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놔서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요. 뭐라고 했냐.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대로 하면 그들은 정치 보복을 주장한다. 석관성 정가에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분께서 정치 보복이란 없는 죄를 만들거나 없는 죄 찾겠다고 특정해 놓고 뒤지는 거.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윤 대통령이 깔끔하게 정리해 줬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없는 죄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있는 죄를 처벌하기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거야. 와, 참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건 이게 없는 죄를 계속 찾는 거라고 윤 대통령이 옛날에 이야기해가 이재명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걸 인용해가지고 우리도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다. 아니, 내란죄 있는 거 처벌하자는 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 이러고 있어요. 참,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자기에서 정치 보복 끊는다더니 이게 이재명 지 말대로 다 맞다 치더라도 이게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하고. 그러면 정치 보복이 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뇌물 비리 수사하고요. 그 다음에 내란에 국회의원이 좀 늦게 가고 일찍 가고 이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이재명의 개인 뇌물 범죄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진짜 이게 한심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정치 보복 안 한다. 나는 이게 반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 이러면서도 그러나 그러나 있는 죄는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와, 자기는 독재 안 하고 가장 민주적인 사람이다. 나는 정치 보복 절대 안 하고 반통령 안 하고 대통령 한다. 이러면서도 정치 보복이라는 거는 없는 죄를 처벌하는 건데 이거는 있는 죄를 처벌하는 거니까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제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문재인 때부터. 그러면 수사한 사람들이 없는 죄 만들어 나 정치 보복한다고 이야기하고 보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요. 이대로 되면 이게 진짜 피바다가 되고 아마 칼바람이 광란의 칼춤이 추면서 나라가 완전히 또 뒤집어질 겁니다. 벌써 눈에 선하면 나라가 벌써 최상목, 한덕수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이쪽 저쪽 의원들 나라가 완전히 광란의 칼춤에 피바다가 되지 않을까. 문재인 때 적폐청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다. 야,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전면에 나서서 죽기 살기로 그냥 내 목을 쳐라 하면서 싸워서 막아내야 될지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참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오늘 이자가 뭐랬냐면 자기는 용산에 들어가는데 용산에 잠깐 있다가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 수리해가지고 청와대를 가겠대. 오늘도 또 그래. 청와대 수리하는 게 몇 년 걸리잖아요. 청와대 수리하면 이게 1, 2년은 더 걸리잖아요. 국민에게 돌려준 걸 다시 뺏는다. 그런데 또 이렇게 뺏어놨고 또 자기는 또 세종시로 집무실 옮긴대. 아니 임기가 1000년 맞는다 이거. 기껏 해봤자 이게 임기 인수위도 없이 길어봤자 이게 5년인데 용산 쓰다가 청와대 다시 뺏어가 쓰다가 수리해가 또 이게 다시 세종시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오늘도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다. 하여튼 이런 우리 피해 보복을 멈추기 위해서는 빨리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이렇게 당선을 막아서 이런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안 되도록 멈춰야 된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자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오만하면 노골적으로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심각성을 어떻게든 우리가 경고해서 이번에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